이틀 전에 창원에서 발생한 뺑성이 사고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8살 아이는 여전히 중태입니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가 기도해달라면서 저희 팀에 아이의 사진을 많이 보내오셨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이고 창원이고 낮에 사고가 났더군요. 오후 3시 30분 무렵입니다. 진해구 용원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편도 2차로 도로였어요. 뭐 넓은 도로도 아니었는데 거기를 굉장히 과속하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백밀러 있는 쪽으로 아이의 머리를 치고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직접 청원하신 겁니다. 네, 청와대 그러면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는지 아이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뜰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네. 하고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가 지금도 의식을 못 찾고 있는 못하고. 상태고요. 네. 두개골을 너무 그 뇌압이 높아진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럴 경우에 생명이 위독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뇌를 일부 이건 아이 열어놓은 8살 아이니까 아이 합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네, 어린인데요.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지금 네. 아이 부모님은 이제 사흘이 고비다. 이틀 전에 글을 올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 사진이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의식이 회복됐다고 하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뺑소니 사고인데 못 잡아요? 일단 이 아버님이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가 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였습니다. 뭐 CCTV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CCTV도 확인 안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경찰도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가 추적이 불가능하고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로 지금 추정이 되다 보니까 또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차량이 근처에 있는 공단 근처 입구에 네. 버려진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이후에 신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제공한 가해 차량입니다. 이거 대포차라고 합니까? 네. 네. 무등록차고 이 차량은 발견이 됐다면서요? 차량은 발견이 돼 사고 지점에서 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버리고 간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옆에 죄송합니다. 옆에 조수석에도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인의 외형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키가 180cm 정도 이 되는 사진은 외국인으로 사고 보입니다. 직후에 슈퍼마켓 같은 네. 마트를 들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원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 한국인이었으면 금방 아마 신원이 확인이 됐을 겁니다. 저 정도 화면에 찍힐 정도면은.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불법 체류자일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사가 좀 네. 길어진다고 합니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 외국인이 바로 도망간 게 아니라 잠깐 내렸었는데 제가 그 얼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키하고 백인이고 우즈벡이나 러시아 쪽인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짐작을 할 뿐인 거고 애가 깨어나는 게 제일 우선인데 범인을 꼭 잡고 싶고요. 이 일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흉기를 들고 정말 저희 애를 살인을 저지른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3일이 3년이고 30년 같아요. 경찰들은 잠적을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잠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셔서 좀 도와주실 수 있도록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고 정보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건 저희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아버지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었으면 저 정도 자료가 있으면 또 위치 데이터가 있으면 금방 체포하거든요.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그 근처 공단을 통해서 탐문 수사를 할 경우에는 금방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것 가지고 지금 얼굴 윤곽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신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추정입니다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는 네. 지금 신원 파악이 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을 세차장 주유소 비닐하우스 털었던 절도범. 예. 어떻게 보면 잡범이라고 하나요? 네. 잡범은 잡범이죠. 그런데 광주 지역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한 번만 어떤 절도를 한 게 아니라 들렀던 곳에 또 들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게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당한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시달렸었는데 네. 잡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저 사람입니다. 네, 절도범인데 저기는 셀프 세차장의 동전교화기 옆에서 한 20여 초 만에 저렇게 동전을 털고 달아납니다. 네, 세차장에서 금방 끝나죠. 여기는 또 다른 세차장 우산 쓰고 와서 동전교환기로 가는데 네, 이렇게 잠깐 있다가 다 털어서 사라집니다. 진실까 안 진실까? 내가 봤어, 내가 웃었다니까. 여기가 이렇게 따지니까 너무 끝소리인데 자꾸 흩어지더라고요. 영화같이 들어가서 한 3, 4초 걸렸을 거예요. 이 일대 주유소라든지 세차장 등 피해를 당한 곳이 한둘이 아닌데 이 피해자는 벌써 3번 당했다는데요. 들어볼까요? 솔직히 한 번 오고 또 안 올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면 들어가겠어 이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3번 정도, 4번 정도 금방 당했거든요. 1년 전인가 이 사람이 이쪽 근방을 다 훔쳤어요. 여 주유소 위에 손톱 털리고 그다음에 나 털리고 그 밑에 셀프 세차장 거기는 털렸는데 10일 있다가 거기 또 털어봤어요. 거기를 2번 털어봤어요. 2번. 그렇다고 그게 또 큰 돈이 아니어서 저걸 어떻게 붙들고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비닐하우스까지 털었다고요? 네. 그 비닐하우스를 찍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보통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비닐하우스가 삶의 터전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뭐 라면도 끓여 드시기도 하고 옷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 피해를 전부 합치니까 액수가 커지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4일 검거가 될 때까지 한 30여 차례에 걸쳐서 이런 범행이 이루어졌고요. 피해도 네.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동전 교환기 턴 거 보셨잖아요. 네. 동전 교환기 회로나 이런 것들이 선이 다 끊기고 망가진답니다. 네. 근데 그 비싼 경우에는 기기 한 대가 한 450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보다는 기기가 망가지거나 네. 그런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범하게 이렇게 범행을 하고 다니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 CCTV가 없는 천변 쪽을 주로 이용을 해서 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러면 이게 노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노숙하는 장소도 못 찾았고 결국 한 달 넘게 네. 추석 연휴에 검거가 됐거든요. 추석 연휴까지도 경찰분들이 계속 잠복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동전교환기 털다가 걸렸는데 똑같이 영상이 있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잡은 거예요? 경찰이 기다렸던가요? 이제 잠복한 겁니다. 네. 잠복해가지고 그 하도 추석- 털어가니까 네, 하도 털어가니까 잠복을 계속했는데 못 잡았다가 네. 추석 근처가 다가오면 아무래도 범행을 할 것 같다. 그 시점에 맞춰서 그래서 추석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네. 전체적으로 그 경찰들이 전부 잠복 근무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마침내 꼬리가 잡혔답니다. 네. 이 화면인가요? 방금 그게? 네. 저렇게 털다가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절도범이 숨어 지낸 그 은신처가 또 놀랍답니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고가도로 아래를 보면 사람이 한 명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방처럼 작은 공간이 있고 뭐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가 가득한데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뭐 여기서 생활을 했었나 봐요. 네, 이부자리까지 있군요. 네, 뭐 김치통까지 있고 아마 저 비닐하우스 털 때 가져온 게 아닌가. 네, 고가도로 아래에서 조명도 없고 더위 어떻게 견뎠는지 여기서 오랫동안 숙식을 해왔다는 겁니다. 네. 외부에서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지점이고 범행 시간대 외에는 거기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생리 현상인 대소변까지도 안에서 다 해결을 했고 자기 말로는 5년 전부터 거기에서 생활을 했고 이불은 이제 몇 년 전에 놔뒀던 이불이에요. 출소하고 다시 그걸 가봤을 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다시 사용해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그군요. CCTV에서 어느 날 그렇 천변으로 가다 사라져 버린다는 게. 천변으로 가다가 CCTV가 끊기는 지점에 사라지는데 그 중간 지역을 경찰이 아무리 훑어도 노숙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저기로 가지도 않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돈을 쓸 때는 왜냐하면 돈을 비슷한 근처에서 쓰게 되면 또 잡히니까. 네. 그래서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내일 정청래 전 의원, 이해운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